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입니다. 방송을 조금 해보다가 또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9월 30일차 방송은 1999년 9월 30일 AP통신, 세계 유수의 통신사죠. AP통신이 한 탐사 보도 내용을 첫 번째로 공개를 합니다. 그 탐사 보도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AP통신이 보도한 그 보도 내용은 1950년 7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 충북 영동에서 벌어진 미군들에 의해서 자행이 된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7월 하순에 미군 제1기병사단 7기병연대 예하부대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장소는 정확히 충북 영동 황간면 노근리, 그 노근리에 그 경부선 철도가 있고 그 쌍굴다리가 있습니다. 이 쌍굴다리에 미군이 폭격과 기관총 소사를 하죠. 기관총을 발사하기 시작해서 어린이, 여성, 노인 다 포함된 민간인, 100% 민간인들을 학살한 전쟁 범죄입니다. 6.25 때 있었던 전쟁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사건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규명의 노력 결과가, 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99년 9월 30일 AP통신에 의한 그 국제적 보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P통신에 의해서 전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99년 이전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노력을 보면 일단 1994년에 그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 그 피해자 분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듭니다. 대책위원회를 설립을 하셔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하나의 결과를 발표하십니다. 사망자 135명, 부상자 47명, 총 182명의 희생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 포함을 하면 추정 희생자가 약 400명에 이른다라는 발표를 하시게 되죠. 추정 희생자는 그럴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해서 그 내용을 옆집 사람이 얘기해 주는 분들은 포함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증언할 분들조차 살아계시지 않거나 그 마을을 떠나셨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식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유추하고 또 당시에 생존에 그 피해를 입고 생존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추정 희생자를 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가해자들은 당시 신분이 군인이었고 그 이후에도 직업군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 자들이 대다수였을 걸로 생각이 되죠. 바꿔 말하면 이들은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진급 내지는 자신의 그 일신의 영위 이런 거에 그 피해가 올까봐 사건을 은폐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은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폐가 계속되던 1960년부터 이미 우리 노근리의 희생자들은 사건 규명을 위해서 발로 뛰시기 시작하죠. 60년대에 피해자 중에 정은용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 정은용 씨를 대표로 해서 피해자들이 미국 정부에 진정서를 벌써 제출을 합니다. 이미 그때 그 손해배상, 공개사과 이런 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을 하고 그 뒤에도 크고 작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크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6.25 때 우리 아군이죠. 전쟁상 아군인 미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신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빨갱이, 좌익 이런 걸로 몰리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표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노력을 하는데 결국 사회적으로는 알려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에 드디어 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좀 더 강하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94년에 설립된 대책위원회에서는 모두 20차례 이상 미국 정부,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 상하원, 그리고 우리 정부, 우리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진정서를 제출을 합니다. 또한 같은 해에 책이 한 권이 발간이 됩니다. 이 대책위원장을 맡으셨던 정은용 씨에 의해서 제목이 그대 우리의 슬픔을 아는가 라는 책이 출판이 돼서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또한 그 당시에 대책위원회 그 대변인 역할을 하시던 정구도 씨란 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외 언론에 본격적으로 그 사건 홍보를 적극 공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노근리 사건의 실상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94년이라는 우리나라 정치 분위기, 대한민국 정치 분위기하고도 조금은 맥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99년 9월 30일 첫 보도를 했다는 AP통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서 첫 보도를 했다는 AP통신의 그 탐사번호는 어떤 거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학살사건 대책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끈질긴 사건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문화방송이 지금의 MBC보다는 좀 좋았던 그 MBC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노근리 사건을 세상에 꺼내놉니다. 그리고 이 사건 취재한 이 방송 내용이 미국의 CNN을 통해서도 미국의 일부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AP통신에서 야 이거 뭐 있다, 아주 크게 있어도 탐사 보도를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98년 봄부터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취재를 맡았던 기자는 당시 AP통신의 우리 한국인 기자시네요. 최상훈 기자님, 그 다음에 멘도사 기자, 멘도사, 아마 그 앵글로색스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멘도사라는 이름을 보니까 라틴 계열이 아닌가, 히스패닉 기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상훈 기자하고 멘도사 기자가 98년 봄부터 노근리 사건을 집중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현장 취재와 가해자들, 피해자도 마찬가지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99년 오늘 보도된 그 탐사보도의 주된 내용은 가해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주로 보도가 됩니다. 이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1기병사단이 어떤 명령서를 갖고 있냐 하면, 미군의 방어선을 넘는 자들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사살하라. 자, 신분 확인 필요 없다. 물론 전쟁 중에 신분 확인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육안으로도 얼마든지 확인되는 신분이 있죠. 어린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일체 없다. 미군이, 그러니까 무슨 그 미군이 그 우리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 뭐 프레스 라인 이런 거 만들듯이 무슨 방어선을 여기 넘어오면 다 죽여, 이런 선이 있겠죠. 요것만 넘어오면 확인 없이 사살한다. 넘어오면 한 발짝이라도 넘어오면 적이다. 이렇게 해서 사살한다. 그렇게 해라 라는 명령서가 전달이 제1기병사단에 되는 겁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내용인데, 여성과 어린이는 니들 재량에 맡긴다 라고 명령서에, 그 지시서에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은 재량에 맡긴다. 바로 이 한 줄이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게 된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명백한 전쟁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AP통신이 이 노근리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전쟁 범죄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도 이후에 사건 규명을 위한 노력에 탄력을 받고 대책위원회 분들도 노력하시고 많은 뜻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2004년에는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이 하나 제정이 됩니다.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그 노근리 사건 특별법
이 법이 여야 뭐 다 포함해서 총 국회의원 169명 전원 찬성, 이런 일에 여야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죠. 이런 거는 169명 전원의 찬성으로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본격적으로 명예회복 및 규명을 위한 활동들이 법적 근거를 갖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노근니 사건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AP통신이 보도한 그 말미에 가장 임팩트 있게 표현이 된 가해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너무 뼈아프고 가슴 아프고 폐부에 와 닿아서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그 증언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일단 그 증언을 한 분은 당시 그 참전 군인입니다. 제7기병연대 그 현장에 있었던 조지 얼리라는 병사가 이제 노인네가 됐겠죠. 99년에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노인네가 돼서 이 조지 얼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대장은 마치 미친놈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총을 쏴라. 이걸 영어로 하면 더 멋있을 텐데 다음에 해볼게요. 총을 쏴라. 모두 다 쏴 죽여라. 이렇게 일단 명령을 내리고요. 그러자 조지 얼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에 저는, 여기서 저는 조지 얼리예요. 총은 겨누고 있는데 내가 겨누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적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도 없었고 구별할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명령이 떨어집니다. 목표물이 뭐든 상관없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장애인이든. 이렇게 조지 얼리가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이 탐사 보도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전쟁은 가만히 살펴보면 권력 소유자들의 그 이해관계, 그 다음에 그들의 욕심, 이런 거에 의해서 벌어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노약자죠. 노약자, 이런 분들이죠. 전쟁 때 제일 안전한 게 군인인 거 아시죠? 전쟁 나면 군대 가야 돼요. 제일 안전합니다. 전쟁 때 군대 영장 나왔다고 울고불고 하실 거 없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선악을 구별하고 뭐 정의의 전쟁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놈들이 자주 전쟁을 일으키죠.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을 잘 일으키는 나라들이 미국 애들인데, 얘들이 뭐 정의를 앞세우고 뭐 이러면서 전쟁을 일으키긴 하지만 다 그들 권력자들, 또 그들을 뒤에서 비호하고 돈을 대주는 양심과는 거리가 먼 그 대자본들, 유태인이 많죠. 이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벌어지는 추악한 싸움일 뿐입니다.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리아 내전도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리아 대통령하고 있는 놈이 지네 아버지한테서부터 그 대통령을 물려받은 건데, 어마어마한 독재를 하니까 반독재 투쟁을 국민들이 시작을 한 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친정부,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올 때는 친정부 세력, 반정부 세력 이렇게 나오는데, 친정부 세력은 이 아사드 대통령이라는 자식, 이 새끼 쪽에 붙어서 권력을 영위하던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정부 세력이 된 거고, 물러나라 하던 반정부 세력과 처음에는 뭐 시위로 시작했다가 이게 전쟁이 되고, 이참에 시리아나 요 주변 내에 있는 또 이 석유가 또 큰 문제가 되죠. 이 개발 내지는 이를 소유해가고 가져갈 수 있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 이해에 따라서 러시아는 뭐 친정부를 도와주고 미국은 반정부를 도와주면서도 또 일면 친정부로는 무기가 밀매가 돼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죽어나가는 거는 여성, 어린이, 그리고 우리 노인분들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노근리 사건 보도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는 놈들은 다 나쁜 연놈들입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9월 30일차 방송이었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방송은 오늘 안 이어지고요. 연휴 지나고 10월 4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